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김건희 특검. 예상은 했지만 출범한 지 2주가 넘어서면서 친윤검사의 그림자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핵심에는 윤석열 내란 수괴에게 부역했던 조도준 검사가 있습니다. 조도준은 단순한 검사 한 명이 아닌데요.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공개적으로 지목한 윤석열 방탄 수사 조작 부역자입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를 기소하며 사실상 권력의 사냥개의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요. 그런 그가 지금 김건희 특검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우려했었는데요. 친윤검사가 특검에 흘러들어 혹시 수사를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지금이라도 당장 친윤검사들을 속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조도준은 2024년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당시 뉴스타파 보도를 문제삼아 공소장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인물인데요. 그 공소장은 무려 67쪽에 달했고 재판부는 불필요한 내용이 과도하다며 절반 이상을 삭제하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결국 30쪽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당시 법조계조차 이 사건을 정치검찰의 표적 기소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조도준은 지금까지 반성은커녕 오히려 윤석열과 김건희의 방패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이라는 이름 아래 그가 또다시 주요 수사 라인에 들어온 겁니다. 이건 특검이 아니라 방탄수사, 진실 은폐 시나리오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인데요. 다시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친윤검사가 특검에 위장 취업해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명예훼손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당시 조도준 검사는 무리하게 뉴스타파를 겨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 탄압이 자행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도 수사 개시 자체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이미 수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인물이 김건희 수사에 투입되었다는 건 특검의 근간을 허무는 일인데요. 이쯤 되면 수사의 독립성과 무관하게 윤석열의 충견들이 특검을 점령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실제로 봉지욱 기자는 조도준의 이름을 꼭 기억하자고 강조했는데요. 이 경고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의 절반 이상을 복사와 붙여넣기로 작성했다는 비판까지 받았던 검사. 그가 특검 수사 라인에 들어왔다면 국민적 불신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조도준 검사는 7월 열린 재판에도 불출석했는데요. 피고인도 아닌 검사가 법정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책임감이 전혀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렇듯 부실기소, 편향수사, 무책임한 행태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인물이 특검의 주요 수사검사에 앉아있는 현실.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데요. 김건희 특검의 핵심은 김건희 집사 게이트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의 출발선에 권력의 충복이 버티고 앉아있다면 이 수사는 애초에 공정할 수 없는데요. 결국 김건희 특검은 수사도 아니고 진실도 없고 오직 정치적 목적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특검의 실패를 예고하는 시그널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조도준 검사는 김건희 특검에서 반드시 퇴출돼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있는 인사가 아니라 특검의 정당성과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핵심 장애물인데요. 이 인물이 남아있는 한 국민은 김건희 특검 수사를 믿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정의를 기대할 수도 없는데요. 이제 선택은 조도준 본인의 몫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지금이라도 물러나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킬 것인지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검 지휘부는 지금이라도 조도준을 즉각 배제하고 수사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재정비에 나서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이 특검은 이름만 특검일 뿐 결국 또 하나의 권력 덮개로 끝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장님, 예. 지금 3개 특검이 운영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예. 특검에서 일선 검찰청에 파견 검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끼어들어가지고 A 검사는 되고 B 검사는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A 검사는 되고 B 검사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요? 그것도 적절치 않아 하고 있는데. 적절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잘못하면 직권남용 범죄도 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공무는 아니지만 법무부에서 특검에서 파견 요청했지만 결국 파견되지 않은 검사가 총 39명이고 그에 대한 이름은 이제 은닉 처리해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공문은 안 주셨어요. 이것으로 자료 제출은 한 거라고 제가 일단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 이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냐면 실제 사례입니다. 어떤 특검에서 특정한 검찰청에 파견 검사 ABCD를 보내달라 이렇게 했어요. ABCD가 개인 사정이 있거나 그 청에 무슨 업무가 있어서 못 갈 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정 검찰청에서 ABCD 검사 파견하겠습니다 했어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AB 검사는 과거에 윤석열 정권 때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했던 검사니까 파견 안 된다. CD만 보내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AD를 못 보내고 특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CD하고 다른 검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장관님 방금 동료 의원께서 이게 특검에서 그 법무부의 파견 검사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마치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주어서 일부는 파견을 하고 일부는 파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그것이 확인된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청법 34조에 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임명이든 보직 이동이든 파견이든 모두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법상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에 파견되는 것도 사실상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사실이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것이 사실이 맞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왜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하시죠? 예, 지금 제가 그 관련 법을 좀 정확히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모든 검사의 임명과 보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내용이 지금 야당 의원들한테 지금 가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검찰에서 특검에 지금 파견된 것이 어떻다 운운하면서 야당에게 지금 그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규명을 하십시오. 어떻게 돼서 야당 의원들한테 그 얘기가 들어갔고 어떻게 해서 그래서 야당 의원이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지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마치 특검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프레임으로 작용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장관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걸 규명해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런 부적절한 행동들이 저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이 좌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함부로 좌시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확인해 보십시오. 그 곽규택 의원님께서는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 관련해갖고 본인의 추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검찰 내부 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됐다면 하면 명확히 만약에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좌시할 수 없는 얘기다. 그렇다면 장관께서는 그 부분에서 분명히 규명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의 최종 인사관절은 대통령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파견하는 것도 역시 대통령 권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에서는 파견하는 또는 인사하는 검사에 대해서 신상 검증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아까워요.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저보다 더 똑똑한 우리 존경하는 김기표 의원이 폐부를 질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찰, 대한민국 검찰을 누가 믿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통일교 이런 문제를 윤석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했으면은 특검 받겠어요? 저는 그때도 안 왔다고 봐요. 이런 내란 동조 검찰을 특검으로 내란 세력을 김건희 세력을 조사하는 거기에 파견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어물어물 답변하면 안 됩니다. 소신껏 하세요. 예, 아니 뭐 억울한 게 아니라 아니 제가 들을 때는 어물어물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예. 특검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예, 기존에 검찰이나 어떤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든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경우에 되게 결국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특검은 결국은 정치적 사건에서 지금까지 특검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 독립성 때문에. 그래서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통치권자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특검을 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을 임명하는 권한이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특검에 어떤 검사들을 파견할 건지까지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은 받고 이 사람은 받지 말아라고 한다면 그 수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려면 특검을 뭐하러 둡니까? 예? 인사를 통해서 원하는 검사들 한 곳에 몰아놓고 그분들이 수사하게 하면 되지요. 그거 하지 말라고 특검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통치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그런데 예를 들면 특검에 어떤 검사를 파견할지 말지를 대통령실 만약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통령 인사권의 범위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검에
어떤 검사를 파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지금 대통령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뭐 어떻게 특검에서 요청을 했고 하는 과정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그 파견 검사의 이동과 파견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권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경우를 바꾸어서 이런 특검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원래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야당에서 추천한 그런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조항까지 뒀지 않습니까? 그 특검이 임명됐는데 그럼 그 특검에 파견될 검사를 누구를 파견할지 말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파견받고 이 사람은 파견받지 마세요라고 했다면 그것도 지금 대통령의 임명권 인사권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뭐 정확하게 어떤 뭐 그런 상황들이 아니 그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야당에서 아무 문제 없고 특검은 어쨌든 국회에서 추천하는 대로 특검은 임명됐으니 거기에 어떤 검사를 파견할지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했으니까 이 검사는 파견받고 저 검사 파견받지 말고 결국 파견 명단 딱 줘서 이렇게 파견받아가지고 수사하세요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럼 야당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존경하는 장동혁 의원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내란 세력, 김건희, 최상병 이 사건을 수사하는 3대 특검이 파견받는 검찰이 그러한 내란 동조 검찰, 김건희 동조 검찰, 최상병 동조 검찰 이 사람들이 특검에 와서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은 검증, 임명권이 있고 검증을 해서 보낸다.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아니에요.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 예. 특검에 예를 들어 내란 특검에 내란에 관련된 검사가 파견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걸 통해서 특검이 스스로 다시 철회하고 다시 추천 요구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뭐 문제될 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요. 네, 특검이 끝까지 고집 부렸는데 뭐 부딪혔다라고 하면 뭐 모르겠지만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고 하는 건 뭐 전혀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